그러나 역사와 정의를 부정하는 정부 여당의 망언이 끊이지 않으면서 5월 정신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습니다. 그리고 5.18 정신 계승이라는 약속도 대국민 거짓말로 귀결되는 모습입니다. 광주 정신을 모독하는 집단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망언 인사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농촌을 황폐화시킬 쌀값 정상화법 거부도 부족해서 이제 필수 민생입법들을 족족 나오는 대로 발목 잡겠다, 이런 심산을 내보인 것입니다. 이 정권이 하늘 줄 아는 일이 결국 거부 정치뿐인 것 같습니다. 야당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오기는 국정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설혹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야당을 설득하고 껴안고 국정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국정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제안하는 것도 없습니다. 입법을 통한 적극적 사전 조정으로 쌀 의무 매입 예산은 대폭 줄이고 다른 중요 곡물들의 자급률은 크게 높이자는 게 바로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의 핵심 골자입니다. 즉 국가적으로는 재정의 낭비를 막으면서도 식량 자급화를 촉진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는 타작물 재배의 소득을 보전해 주면서도 쌀값은 안정시킬 수 있는 일석사조의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무조건 쌀을 강제 매수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법 취지를 왜곡해 오로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뒷받침하려 들 뿐입니다.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적인 사전 관리로 쌀의 과잉 생산을 방지한 후에도 생산량이나 가격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쌀 재배 면적이 늘지 않았을 때 정부가 수매를 최종 결정하라는 법인데도 총리가 앞장서 사실을 호도합니다. 또한 한 총리는 국회를 최종 통과한 수정안까지 연구소가 분석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안 분석마저 16일 만에 급조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정안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출한 일은 없습니다. 추가적 분석이 아닌 답장러식 주장일 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보고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7건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6개월 넘도록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단 한 건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던 정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어제 부랴부랴 뒷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있던 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인데, 민주당이 양곡법에서 강조한 사전적 쌀 생산량 조정, 즉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일부 수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만 농업직불제 5조 원 확대는 이미 윤 대통령이 발표했던 대선 공약으로 작년 말 공약 로드맵 발표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로드맵은커녕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도 없고 쌀 수급 안정 대책도 기존 대책과 차이가 없는 이번 발표는 그저 거부권 행사를 모면하기 위한 빈 깡통 꼼수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 발전 방안이라고 강조만 하면 뭐합니까? 최소한의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 격리 의무화는 대놓고 거부하면서 이를 보완할 대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거듭된 여당 지도부의 실언과 망언에 농민 생존권마저 희화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어제 제가 제안했던 식량 자급과 쌀값 안정을 위한 TV 공개 토론 수용을 거듭 요청합니다. 물론 민생을 위한 더 빠른 길은 국회가 의결한 쌀값 정상화법을 지금이라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윤석열 정권은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의 국익보다 일본의 국익이 더 중요한가? 어제 30년 된 비밀 외교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라는 양국 정책 실무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가 간 협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 개인의 인권까지 제약할 수 없다는 징표입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인권 보호, 국민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의 구성을 보면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헌법 조항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30개의 헌법 조항 중 제1장 총강에서는 주권재민, 국가정체성,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까지 헌법 130개 조항 중 거의 3분의 1 정도가 국가정체성과 인권보호 조항들입니다. 헌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개인의 청구권 불소멸의 65년 한일협정에도 반하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일본의 국익에 맞게 헌납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도 국민의 권리도 국익도 일본에 팔아넘겼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친일 매국 정권입니다.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쌀값 정상화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법까지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으로 맞설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싸우면 언제나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국민들이 쫓아냈고 박정희의 최후는 비참했으며 전두환도 결국 국민들이 감옥으로 보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탄핵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임 대통령들의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년 총선에서 누구를 찍을 것인가?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48%, 국민의힘 38%, 오차범위 10%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무려 63.4%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5.5%인데 반해 민주당은 48%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내년 총선 우리가 이기지 못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울산에서는 진보교육감이 무려 더블 스코어로 국민의힘 성향의 보수 후보를 이겼고 우리 민주당 최덕종 후보는 50.6%로 김대리 당대표의 텃밭에서 값진 승리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국민과 손잡고 간다면 총선 승리도 못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한때 최불암 시리즈가 화제였는데 한동훈 시리즈가 대박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짜증, 왕재수, 분노 유발의 대명사로 한동훈 장관이 등극한 것 같습니다. 곧이어 야구장에 간 한동훈, 식당에 간 한동훈도 곧 출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